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제 친구랑 통화하면서 무릎이 아프다는 얘기를 딱 한 번 했을 뿐인데요. 오늘 폰을 켜니까 무릎 보호대 광고가 와르르 쏟아지는 겁니다. 유튜브를 켜도 무릎 보호대, 네이버를 켜도 무릎 보호대, 심지어 날씨 앱을 켰는데도 무릎 보호대 광고가 떡하니 떠 있어요.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검색한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냥 통화로 말만 했을 뿐인데 어떻게 폰이 알았을까요? 설마 내 폰이 내 대화를 듣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누가 내 폰을 몰래 들여다보고 있는 걸까요?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잘 되던 폰이 오늘은 왜 이렇게 느릴까요? 아침에 완충했는데 점심도 안 됐는데 벌써 배터리가 50%밖에 안 남았어요.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왜 이럴까요?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폰 안에서는 뭔가가 몰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폰을 주머니에 넣어둔 동안에도, 심지어 전원을 껐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말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도윤입니다. 25년 동안 디지털 기기 속 개인정보 보호를 연구해온 정보보호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시니어분들 폰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불편함, 대부분의 위험은 딱 세 군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그 세 군데를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끄는지까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5분이 여러분의 폰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이 세 가지만 끄면 어떻게 될까요? 폰이 빨라집니다. 카톡을 켤 때 한참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딸깍 누르면 바로 열립니다. 배터리도 확 오래 갑니다. 아침에 충전하면 저녁까지 거뜬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진이 더 이상 어디론가 새나가지 않습니다. 손주 사진, 가족 사진, 건강검진 결과 사진, 이런 소중한 것들이 안전하게 지켜집니다. 연락처에 저장된 자녀분들 전화번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광고회사가 들여다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중 10명 중 9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세 가지가 켜져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면서부터 그냥 켜져 있었어요. 여러분이 켠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설정되어 나온 겁니다. 그걸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 뿐이죠.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셨나요? 검색하지도 않은 광고가 자꾸 뜨거나 폰이 이상하게 느려지거나 배터리가 금방 닳는 경험 말입니다.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일주일 전 일입니다. 제 지인인 김영자 67세님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박 박사님, 큰일 났어요. 내 폰이 해킹당한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면 누가 내 폰을 몰래 보고 있는 게 분명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사흘 전에 무릎이 아파서 인터넷에서 무릎 보호대를 딱 한 번 찾아봤대요. 그냥 구경만 한 거예요. 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유튜브를 켜니까 무릎 보호대 광고가 떡하니 있는 겁니다. 아, 이건 우연이겠거니 했대요. 그런데 네이버를 켜도 무릎 보호대, 카톡을 켜도 무릎 보호대, 심지어 날씨를 보려고 앱을 켰는데 거기도 무릎 보호대 광고가 있더랍니다. 처음에는 그냥 신기하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이게 신기한 게 아니라 무섭더래요. 박 박사님, 이거 누가 내 폰을 해킹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내 딸이 몰래 내 폰을 확인하는 건가요? 저는 김영자님 집으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폰을 켜서 설정 메뉴를 하나씩 살펴봤죠.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김영자님 폰에는 개인정보 공유 설정이라는 게 무려 5군데나 켜져 있었습니다. 사진첩에 있는 모든 사진이 구글 서버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었어요. 연락처에 저장된 자녀분들 전화번호, 손주들 전화번호가 전부 외부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앱을 얼마나 오래 썼는지, 몇 시에 폰을 켰는지, 어디를 검색했는지까지 전부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김영자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설정한 적이 없는데요. 처음 폰을 샀을 때부터 그냥 이대로였는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설정들은 기본으로 전부 켜져 있습니다. 스마트폰 회사와 구글이 알아서 켜놓는 겁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의 정보를 모아서 광고 회사한테 팔아야 하니까요.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 뭘 검색하는지, 어디를 자주 가는지 알아야 딱 맞는 광고를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래야 광고 회사가 돈을 더 많이 내니까요. 김영자님은 화가 나셨습니다. 그럼 내 허락도 없이 내 정보를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폰을 처음 샀을 때 약관에 동의했거든요. 그 길고 길었던 약관 읽어보셨나요? 아무도 안 읽어요. 그냥 동의 버튼 누르고 넘어가죠. 거기에 다 써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한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영자님 폰에서 딱 3군데만 설정을 바꿔드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채 5분도 안 걸렸어요. 손가락으로 딸깍딸깍 몇 번 누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김영자님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이번엔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 박사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폰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일단 폰이 엄청 빨라졌대요. 전에는 카톡을 켜면 한 3초는 기다려야 했는데 이제는 누르자마자 바로 열린답니다. 사진첩도 마찬가지고요. 유튜브도 끊김없이 술술 돌아간대요. 배터리는 더 놀랍대요. 전에는 아침에 완충해도 저녁이면 20%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는 저녁 먹고 나서도 50%가 넘게 남아있답니다. 그런데 뭐가 제일 좋으냐면요. 그 이상한 광고들이 확 줄었대요. 무릎 보호대 광고가 이제는 하루에 한두 번밖에 안 뜬답니다. 전에는 뭘 켜도 무릎 보호대였는데 말이죠. 김영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박사님, 이제야 내 폰이 진짜 내 폰 같아요. 누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그 찝찝한 느낌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김영자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스마트폰 사용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따라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안전하고 편안한 디지털 생활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꼭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마지막에 나올 광고 차단 방법을 모르시면 앞에서 설정 바꾼 게 아무 소용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핵심적인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그럼 김영자님처럼 완전히 달라진 폰을 경험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김영자님의 폰을 빠르게 만들어준 그 3가지 설정이 대체 뭘까요? 어떻게 하면 5분 만에 내 폰도 저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지금부터 하나씩 정확하게 따라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메모 준비하셨나요? 아니면 이 영상을 저장해 두세요. 나중에 천천히 따라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정부터 들어가 볼까요? 완벽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스타일로 작성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3, 4, 5장도 같은 톤으로 긴장감 있고 몰입감 있게 완성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메모 준비하셨나요? 아니면 이 영상을 꼭 저장해 두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3가지는 여러분의 폰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김영자님처럼 말이죠. 첫 번째입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구글에 맞춤 데이터 공유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뭔가 편리한 기능 같죠? 나한테 딱 맞는 정보를 준다는 거니까요. 하지만 속지 마세요.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이 기능이 켜져 있으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연락처가 통째로 구글 서버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자녀분 전화번호, 손주 전화번호, 친구분들 전화번호 전부 다요. 사진첩에 있는 모든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찍은 손주 사진, 지난주에 찍은 가족 모임 사진, 심지어 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 결과 사진까지요. 영상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찍은 모든 영상이 구글이라는 회사의 컴퓨터에 저장되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컴퓨터예요. 여러분 허락도 없이 말이죠. 무섭지 않으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보안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이 기관에서 작년에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스마트폰 사용자 10명을 조사했더니 그중 7명이 자기도 전혀 모르게 개인정보가 외부로 계속 전송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10명 중 7명이요. 여러분도 지금 그 7명 중 한 분일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아까 김영자 67세님 기억하시죠? 무릎 보호대를 한번 검색했을 뿐인데 그 광고가 일주일 내내 따라다녔잖아요. 그게 바로 이 기능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요. 김영자님이 무릎 보호대를 검색한 순간 그 기록이 구글로 전송됐어요. 구글은 이 사람이 무릎 보호대에 관심이 있구나 하고 그 정보를 광고 회사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무릎 보호대 광고만 뜨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거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절대 괜찮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끄느냐? 지금부터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폰 화면에서 설정 버튼을 찾으세요. 톱니바퀴 모양으로 생긴 거요. 그걸 누릅니다. 그럼 설정 화면이 쫙 나오죠. 거기서 구글이라고 적힌 메뉴를 찾아보세요. 한참 내려가야 나올 수도 있어요. 천천히 찾아보세요. 구글 메뉴를 찾으셨나요? 그럼 그걸 누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서비스라는 항목이 보일 겁니다. 거기를 또 누르세요. 그럼 여러 가지 메뉴가 주르륵 나오는데요. 거기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이라고 적힌 걸 찾으세요. 찾으셨죠? 그럼 그걸 누릅니다. 그럼 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아주 긴 이름의 버튼이 하나 보일 겁니다. 공유 데이터를 사용하여 맞춤 설정이라고 적혀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 버튼 옆에 보면 파란색으로 켜져 있을 거예요. 그걸 꺼주시면 됩니다. 딸깍 누르면 회색으로 바뀌면서 꺼집니다. 끝입니다. 첫 번째 끝났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박 박사님, 이거 끄면 폰이 고장 나는 거 아니에요? 카톡이나 유튜브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이 기능을 꺼도 여러분의 휴대폰은 아무 문제 없이 작동합니다. 카톡도 되고 유튜브도 되고 전화도 되고 문자도 됩니다. 업데이트도 정상적으로 됩니다. 아무 지장이 없어요. 오히려 뭐가 달라지냐면요. 불필요한 데이터 전송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폰이 더 가볍게 작동해요. 더 빨라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폰에서는 이 기능이 켜져 있나요? 아마 99% 켜져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꺼보세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더 중요한 게 남았어요. 사용 및 진단이라는 기능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뭔가 좋은 기능 같죠? 내 폰을 진단해 준다니까요. 폰에 문제가 생기면 알려주는 건가 싶죠?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기능이 켜져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하루 24시간 여러분을 감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폰을 켠 시간, 어떤 앱을 몇 분 동안 썼는지, 배터리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와이파이에 연결했는지, 데이터를 썼는지, 이 모든 걸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어디로 보낼까요? 또 구글로 보냅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보내요.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전송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해외에 유명한 보안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 3년 동안 이 기능을 연구했어요. 그랬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기능이 장기적으로 배터리 수명을 엄청나게 단축시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계속 백그라운드에서 정보를 모으고 전송하니까 배터리가 빨리 닳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폰을 안 쓸 때도 폰은 계속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 배터리가 금방 닳는 거죠. 제가 상담해드린 분 중에 박정수 72세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정말 고생이 많으셨어요. 하루에도 두세 번씩 충전기를 꽂아야 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완충을 해요. 100% 채웁니다. 그런데 점심때쯤 보면 벌써 50%밖에 안 남아 있어요. 저녁 먹을 때쯤 보면 10%예요. 그래서 또 충전기를 꽂아야 하는 거죠. 자기 전에 또 한 번 충전해야 하고요. 박정수님은 정말 답답해 하셨습니다. 나는 폰을 그렇게 많이 쓰는 것도 아닌데 왜 배터리가 이렇게 빨리 닳는지 모르겠다고요. 제가 폰을 살펴봤더니 역시나였습니다. 사용 및 진단 기능이 켜져 있었어요. 제가 그걸 딱 꺼드렸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흘 뒤에 박정수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박 박사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배터리가 갑자기 오래가요. 아침에 충전하면 저녁까지 거뜬해요. 심지어 자기 전에도 30%나 남아 있어요. 하루 배터리 사용량이 20% 이상 줄어든 겁니다. 똑같이 폰을 쓰는데 배터리는 훨씬 오래 가는 거예요. 마법 같죠? 하지만 마법이 아닙니다. 그냥 불필요한 기능을 껐을 뿐이에요. 이 기능을 끄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첫 번째보다 더 쉬워요. 설정을 누르고 구글 메뉴에 들어갑니다. 아까 한번 들어가 봤으니까 이제 익숙하시죠? 구글 메뉴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사용 및 진단이라는 항목을 찾으세요. 찾으셨나요? 그럼 그걸 누릅니다. 그럼 아마 사용함이라고 켜져 있을 겁니다. 파란색으로요. 그걸 딸깍 누르면 사용 안함으로 바뀝니다. 끝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이것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끄면 폰을 수리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고요. 새 버전으로 업데이트할 때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능은 그냥 구글이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기능이 아니라 구글한테 도움이 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꺼도 여러분한테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오히려 좋아요. 혹시 요즘 들어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폰이 자주 느려지는 것 같다. 아무 이유 없이 뜨거워진다. 배터리가 금방 닳는다. 폰이 혼자 뭔가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증상 있으시면 바로 이 기능 때문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당장 끄세요. 늦으면 늦을수록 여러분의 배터리만 손해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광고 아이디 재설정과 삭제입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여러분을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 그 이상한 광고의 정체이기 때문입니다. 광고 아이디가 뭐냐고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폰에 붙어 있는 광고용 주민등록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여러분을 식별하듯이 광고 아이디로 여러분의 폰을 식별하는 거예요. 이 광고 아이디에는 뭐가 기록될까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무엇을 검색했는지, 어떤 유튜브 영상을 봤는지, 어떤 뉴스 기사를 읽었는지, 어떤 쇼핑몰에 들어갔는지 이 모든 게 빠짐없이 기록됩니다. 하루 24시간 기록돼요. 그리고 광고 회사들은 이 정보를 삽니다. 돈 주고 사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딱 맞는 광고를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어디를 가나 따라다니면서요. 미국의 프라이버시 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연구하는 곳이에요. 이 협회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광고 아이디를 그대로 두고 다른 그룹은 광고 아이디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지켜봤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광고 아이디를 삭제한 그룹은 노출되는 광고 수가 평균 40%나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거예요. 하루에 100개 광고를 보던 사람이 60개만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폰 화면이 그만큼 깨끗해진다는 뜻이죠. 윤미정 64세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 박사님, 광고 아이디를 삭제했더니 정말 신기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뭔가 감시당하는 느낌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아요. 전에는 폰을 켤 때마다 불안했거든요.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그 찝찝한 느낌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폰이 진짜 내 폰 같아요. 이게 바로 개인정보를 지킨다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어떻게 끄는지 알려드릴게요.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설정에 들어가서 구글을 누릅니다. 이제 익숙하시죠? 그 다음에 광고라는 메뉴를 찾으세요.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나올 겁니다. 광고 메뉴를 찾으셨나요? 그럼 그걸 누릅니다. 그럼 광고 설정 화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광고 아이디 재설정이라는 버튼이 보일 겁니다. 자,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먼저 광고 아이디 재설정을 누릅니다. 그럼 아이디가 새로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광고 아이디 삭제라는 버튼을 누릅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재설정 먼저 하고 삭제를 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냐고요? 재설정을 하면 기존에 쌓여있던 광고 추적 데이터가 리셋됩니다. 그걸 깨끗이 지운 다음에 아예 아이디 자체를 삭제하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히 없어져요. 여기서 한 가지만 주의하세요. 광고 아이디를 삭제하면 일부 앱에서 자동 로그인 정보가 초기화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카톡이나 유튜브 같은 앱에서 로그아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겁먹을 일 아니에요. 그냥 한 번만 다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한 번만 다시 입력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 로그인 상태가 유지됩니다. 한 번만 불편하면 그 다음부터는 쭉 편해요. 요즘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김치찌개 레시피를 한번 검색했더니 일주일 내내 김치 광고가 따라다닌다. 손목시계를 한번 봤더니 어디를 가나 시계 광고만 보인다. 유튜브를 켜도 시계, 네이버를 켜도 시계, 뉴스 앱을 켜도 시계. 이거 정말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이 광고 아이디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삭제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여러분한테 유리해요. 자, 정리해볼까요? 세 가지 설정을 전부 꺼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폰이 확 빨라집니다.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던 불필요한 작업들이 전부 멈추니까요. 카톡을 켜면 바로 열려요. 사진첩도 바로 열려요. 유튜브도 끊김없이 술술 돌아갑니다. 배터리가 훨씬 오래 갑니다. 하루 종일 데이터를 전송하던 일이 사라지니까요.
아침에 충전하면 저녁까지 거뜬해요. 박정수님처럼 하루에 두세 번 충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광고가 확 줄어듭니다. 이상한 광고가 따라다니는 일이 거의 없어져요. 폰 화면이 깨끗해집니다. 윤미정님처럼 마음도 편해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가 안전해집니다. 더 이상 어디론가 빠져나가지 않아요. 가족 사진도 안전하고 연락처도 안전하고 검색 기록도 안전합니다. 김영자님처럼 누가 지켜보고 있다는 그 찝찝한 느낌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 가지만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한번 설정을 바꿔놓고 끝이 아니에요. 평소 생활 습관을 조금만 더 바꾸면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훨씬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습관이냐고요? 지금부터 그 실천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하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여러분, 아까 세 가지 설정을 끄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김영자님도 박정수님도 윤미정님도 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한번 바꿔놓고 끝이 아니라 평소 생활 습관을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훨씬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6가지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 실천법입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게 참 신기한 물건입니다. 여러분이 폰을 꺼놓고 주머니에 넣어둬도 일부 앱들은 여전히 백그라운드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게요. 뭘 하고 있을까요? 데이터를 전송하고 위치를 확인하고 정보를 수집합니다. 폰이 꺼져 있는데도 말이죠. 정확히는 화면만 꺼진 거고 폰 자체는 계속 일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위치 추적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폰에 설치된 앱들을 한번 세어보세요. 몇 개나 되나요? 20개? 30개? 어떤 분은 50개가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로 여러분의 위치를 알아야 하는 앱이 몇 개나 될까요? 지도 앱은 당연히 위치를 알아야죠.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길을 알려줄 테니까요. 날씨 앱도 위치를 알아야 해요. 지역별로 날씨가 다르니까요. 택시 앱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손전등 앱이 왜 위치를 알아야 할까요? 그냥 불만 켜면 되는 건데 말이에요. 계산기 앱이 왜 위치를 알아야 할까요? 계산하는데 위치가 무슨 상관이에요? 게임 앱이 왜 위치를 알아야 할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앱들이 위치 권한을 요구합니다. 설치할 때 이런 창이 뜨잖아요. 위치 접근을 허용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허용을 누릅니다. 빨리 앱을 쓰고 싶으니까요. 그 순간부터 그 앱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24시간 추적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집을 나서서 어디로 갔는지, 점심은 어디서 먹었는지, 오후에는 어디를 들렀는지, 저녁에 몇 시에 집에 돌아왔는지 전부 기록돼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한 달, 1년 내내요. 무섭지 않으세요?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이겁니다. 위치 사용 권한을 항상 허용이 아니라 앱 사용 중에만 허용으로 바꾸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항상 허용으로 해놓으면 폰을 안 쓸 때도 위치가 계속 전송돼요. 하지만 앱 사용 중에만 허용으로 바꿔놓으면 여러분이 그 앱을 직접 켰을 때만 위치 정보가 전송됩니다. 앱을 끄면 위치 추적도 자동으로 멈춰요. 어떻게 바꾸냐고요? 설정에 들어가서 앱 관리를 찾으세요. 거기서 권한 관리를 누르면 어떤 앱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나와요. 위치를 누르면 위치 권한을 가진 앱들이 쭉 나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항상 허용으로 되어 있는 건 앱 사용 중에만 허용으로 바꾸세요. 지도 앱이나 날씨 앱처럼 정말 필요한 것만 항상 허용으로 두고 나머지는 전부 바꾸는 겁니다. 자동 백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 백업을 켜놓으세요. 편리하니까요. 사진을 찍으면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되고 폰이 고장 나도 사진은 안전하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자동 백업이 켜져 있으면 데이터를 엄청나게 잡아먹어요. 사진 한 장이 보통 3메가에서 5메가 정도 합니다. 하루에 사진 10장만 찍어도 50메가가 전송되는 거예요. 한 달이면 1.5기가입니다. 데이터 요금제가 넉넉한 분은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데이터 요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빨리 닳아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와이파이 연결 시에만 백업하도록 설정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집에서만 백업이 되고 밖에서는 백업이 안 돼요. 데이터 요금도 아끼고 배터리도 아낄 수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계정을 찾으세요. 거기서 백업 및 동기화를 누르면 자동 백업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서 와이파이 사용 시에만으로 바꾸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내 폰이 혼자 움직이는 것 같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폰을 만지지도 않았는데 진동이 울리거나 화면이 켜지는 경우 말입니다. 아니면 데이터 사용량이 이상하게 많이 나온다거나요. 그게 바로 백그라운드 앱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실천법입니다. 앱 권한 관리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이 새로운 앱을 설치할 때 이런 창들이 뜨죠. 연락처 접근을 허용하시겠습니까? 마이크 접근을 허용하시겠습니까? 카메라 접근을 허용하시겠습니까? 사진 접근을 허용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하세요? 그냥 전부 허용을 누르죠. 왜냐고요? 빨리 앱을 쓰고 싶으니까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생각하기 귀찮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잠깐만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이 앱이 정말로 내 연락처를 봐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게임 앱인데 왜 연락처가 필요할까요? 친구를 초대하기 위해서라고요? 그럼 나중에 친구 초대할 때만 허용하면 되잖아요. 뉴스 앱인데 왜 마이크가 필요할까요? 음성 검색 기능 때문이라고요? 그럼 음성 검색 쓸 때만 허용하면 되잖아요. 손전등 앱인데 왜 연락처와 위치가 필요할까요? 이건 아예 말이 안 되죠. 대부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하려고 권한을 요구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권한 요청은 개인정보 노출의 시작점입니다. 한번 허용해 놓으면 그 앱은 평생 여러분의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고 있을 때도, 폰을 안 쓸 때도, 심지어 그 앱을 삭제할 때까지 계속 말이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한 달에 한 번씩 앱 권한을 점검하는 겁니다.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매달 1일 아니면 월급 받는 날, 여러분이 기억하기 쉬운 날로요. 그날이 되면 설정에 들어가서 앱 관리 메뉴를 찾으세요. 거기서 권한 관리를 누르면 어떤 앱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전부 나옵니다. 쭉 살펴보세요. 천천히요. 손전등 앱이 위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말도 안 됩니다. 바로 꺼버리세요. 계산기 앱이 연락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이상해요. 꺼버리세요. 게임 앱이 마이크 권한을 가지고 있다? 왜요? 음성 채팅 기능이 있나요? 그것도 아니면 꺼버리세요. 이렇게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여러분의 폰이 훨씬 안전해집니다. 여러분은 앱 권한을 마지막으로 언제 확인해 보셨나요? 아마 대부분 한 번도 안 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폰을 처음 샀을 때 딱 한 번 보고 그 이후로는 안 보셨을 거예요. 오늘 저녁에 한 번만 시간 내서 확인해 보세요. 10분이면 충분해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렇게 많은 앱이 내 정보를 보고 있었구나 하고요. 세 번째 실천법입니다. 클라우드 자동 동기화입니다. 클라우드가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인터넷에 있는 저장 공간입니다. 구글 포토, 네이버 클라우드 이런 게 다 클라우드 서비스예요. 편리하긴 합니다. 폰이 고장나도 사진이 안전하게 보관되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자동 동기화가 켜져 있으면 여러분이 찍은 모든 사진이 즉시 인터넷으로 전송됩니다. 여러분의 허락도 없이 말이죠. 가족 사진, 손주 사진, 건강검진 결과, 신분증 사진, 이런 민감한 사진들까지 전부 자동으로 업로드돼요. 특히 공용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는 더 위험합니다. 커피숍이나 도서관의 와이파이는 보안이 약해요. 누군가 여러분의 데이터를 중간에서 가로챌 수 있습니다. 해킹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클라우드 동기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사진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유명 연예인들의 사진이 유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크게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것도 바로 클라우드 해킹 때문이었습니다. 연예인도 이런 일을 당하는데 일반인은 오죽하겠어요. 클라우드 자동 동기화도 개인 사진 유출의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공용 와이파이에서는 자동 동기화를 잠시 꺼두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커피숍 와이파이를 쓴다? 동기화 끄세요. 도서관 와이파이를 쓴다? 동기화 끄세요. 집에 돌아오셔서 안전한 와이파이에 연결되면 그때 다시 켜서 백업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끄냐고요? 설정에 들어가서 계정 메뉴를 찾으세요. 거기서 동기화 설정을 누르면 자동 동기화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걸 끄시면 돼요. 집에 오시면 다시 켜시고요. 귀찮을 수도 있어요. 나갈 때마다 끄고 들어올 때마다 켜야 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사진을 지키려면 이 정도 불편함은 감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공장소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자주 쓰시나요? 그렇다면 이 설정 꼭 확인해 보세요. 편리함 때문에 안전을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번째 실천법입니다. 앱 업데이트입니다. 앱 업데이트는 꼭 하셔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왜냐고요? 업데이트에는 보안 패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해커들이 새로운 해킹 방법을 찾아내면 앱 개발자들도 그걸 막는 업데이트를 내놓는 거예요. 업데이트를 안 하면 여러분 폰은 구멍 뚫린 빵빵이가 되는 겁니다. 해커들이 그 구멍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자동 업데이트는 끄는 게 좋습니다. 왜냐고요? 자동 업데이트가 켜져 있으면 데이터를 사용해서 업데이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앱 하나 업데이트하는데 100메가, 200메가씩 나가요. 여러 개가 동시에 업데이트되면 데이터가 금방 동나죠. 와이파이에서만 업데이트하도록 설정을 바꾸세요. 플레이스토어 앱을 여세요. 오른쪽 위에 프로필 아이콘을 누르면 설정이 나와요. 거기서 네트워크 환경 설정을 찾으세요. 앱 다운로드 환경 설정을 와이파이를 통해서만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집에 있을 때만 업데이트가 되고 밖에서는 업데이트가 안 돼요. 데이터 요금 걱정 없이 안전하게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실천법입니다. 비밀번호 관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모든 앱에서 같은 비밀번호를 쓰십니다. 왜냐고요? 기억하기 쉬우니까요. 비밀번호 여러 개 만들면 헷갈리니까요.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만약 한 곳에서 비밀번호가 유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앱이 다 뚫리는 겁니다. 카톡도 뚫리고 네이버도 뚫리고 은행 앱도 뚫려요. 한 번에 다 털리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작은 쇼핑몰 하나가 해킹당해서 회원 정보가 유출됐어요. 거기에 이메일이랑 비밀번호가 있었죠. 해커들은 그 비밀번호로 다른 사이트에도 로그인을 시도합니다. 같은 비밀번호를 쓰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도 뚫리는 거예요. 비밀번호는 앱마다 다르게 만드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바꾸세요. 3개월에 한 번씩만 바꿔도 훨씬 안전합니다. 귀찮다고요? 그럼 비밀번호 관리 앱을 사용하세요. 비밀번호 관리 앱이 여러분 대신 복잡한 비밀번호를 만들어주고 기억해줍니다. 6번째 실천법입니다. 의심스러운 문자나 링크를 조심하는 겁니다. 요즘 스미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문자 메시지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택배 배송 안내라고 링크를 보내는데 그걸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됩니다. 은행을 사칭해서 보안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문자를 보내기도 해요. 경찰을 사칭해서 명예도용 사건이 있으니 확인하라고 전화를 걸기도 하고요. 전부 다 사기입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는 절대 링크를 누르지 마세요. 은행이나 경찰을 사칭한 전화도 조심하세요. 의심스러우면 전화를 끊고 직접 해당 기관에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이런 작은 습관 6가지만 바꿔도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훨씬 안전해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만 조금 신경 쓰시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됩니다. 양치질 하듯이요. 처음에는 귀찮아도 나중에는 안 하면 불편한 것처럼요.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스마트폰에서 꼭 꺼야 할 3가지 설정을 알려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구글의 맞춤 데이터 공유, 사용 및 진단, 그리고 광고 아이디. 이 3가지였습니다. 이 3가지가 켜져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통째로 외부 서버에 기록됩니다. 아침에 일어난 시간, 어떤 앱을 썼는지, 무엇을 검색했는지, 어떤 영상을 봤는지, 어디를 갔는지, 누구한테 전화했는지, 이 모든 게 빠짐없이 기록돼요. 여러분의 사진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전송됩니다. 손주 사진, 가족 여행 사진, 심지어 건강검진 결과 사진까지요. 연락처에 저장된 소중한 사람들의 번호가 광고 회사에 팔립니다. 그래서 이상한 전화와 문자가 오는 거예요. 어떤 영상을 보고 어떤 뉴스를 읽는지까지 전부 감시당합니다. 그 정보로 여러분한테 딱 맞는 광고를 계속 보여주는 거죠. 어디를 가나 따라다니면서요.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 3가지만 꺼두시면 모든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폰이 확 빨라집니다. 아까 김영자 67세님 사례에서 보셨죠? 카톡이 바로바로 열리고 인터넷도 빠르게 연결됩니다. 백그라운드에서 불필요하게 돌아가던 작업들이 전부 멈추니까요. 사진첩도 빨라지고 유튜브도 끊김없이 돌아갑니다. 폰을 새로 산 것처럼 쾌적해져요. 배터리가 훨씬 오래 갑니다. 박정수 72세님 기억나시죠? 하루 배터리 사용량이 20% 이상 줄어든 분이요. 하루에 2-3번 충전하던 분이 하루 한 번만 충전해도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은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완충하면 저녁까지 거뜬해요. 심지어 자기 전에도 30% 넘게 남아 있을 거예요. 광고가 확 줄어듭니다.
이상한 광고가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 일이 거의 없어져요. 유튜브를 켜도 깨끗하고 네이버를 켜도 깨끗하고 뉴스 앱을 켜도 깨끗합니다. 폰 화면이 정말 깔끔해져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가 안전해진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정보가 어디론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가족 사진도 안전하고 연락처도 안전하고 검색 기록도 안전해요. 윤미정 64세님이 말씀하셨죠. 마음이 편해졌다고요. 누가 지켜보고 있다는 그 찝찝한 느낌이 완전히 사라졌다고요. 폰이 진짜 내 폰 같다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두면 편하다는 생각입니다. 귀찮으니까 설정을 안 만진다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니까 아무도 내 정보에 관심 없을 거라는 생각이요. 하지만 그게 바로 위험의 시작입니다. 편하자고 안전을 포기하는 거예요. 올바른 관리법은 이겁니다. 지금 한 번만 바꿔두면 오래오래 편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딱 5분만 투자해서 3가지 설정을 끄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양치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귀찮아도 습관이 되면 안 하면 불편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개인정보가 계속 유출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명의로 대출이 나갈 수도 있어요. 스미싱 문자가 더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사진이 낯선 곳에서 발견될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에도 자주 나오잖아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폰은 빠르고 배터리는 오래가고 정보는 안전합니다. 이상한 광고도 줄어들고 스미싱 문자도 줄어듭니다. 명예 도용 걱정도 없고 사진 유출 걱정도 없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합니다. 누군가 내 폰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불안감이 사라져요. 폰을 켤 때마다 찝찝한 느낌이 없어집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영상을 끄시고 지금 바로 폰 설정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3가지를 하나씩 따라서 끄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길어야 10분이에요. 그 5분이 여러분의 안전을 지킵니다. 그 5분이 여러분의 폰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게 바로 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미루지 마세요. 내일 하면 또 까먹어요. 다음 주에 하면 영영 안 하게 돼요. 지금 바로 하세요. 영상을 멈추고 따라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영상을 저장해뒀다가 나중에 천천히 따라 하셔도 좋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배운 걸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주변의 가족분들, 친구분들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특히 스마트폰을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이런 정보를 전혀 모르십니다. 여러분이 알려주시면 그분들도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함께 안전해지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이 몰래 사용하는 위치 추적 기능을 완전히 끄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추적당하지 않는 방법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 폰이 나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어디 갔는지 기록하고 있다는 거 정말 소름 끼치는 일 아닙니까? 다음 영상에서 그걸 완전히 막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봐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런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설정을 바꿔보니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폰이 정말 빨라졌나요? 배터리가 오래 가나요? 혹시 어려운 부분은 없었나요? 뭐가 잘 안 되나요? 알려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안전하게 지내세요.